머릿속에도 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인민군 괴뢰 모택동 모자를 쓰고 인민복을 입고 웃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일률적으로 줄 서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들. 저 아저씨가 대표적인 얼굴 표정이에요. 그죠? 저 아저씨 정말 딱 곡괭이와 삽을 메고 아무 쳐다보고 가는, 내가 북녘동포하고 떠오르는 모습이 저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미안하지만요. 그리고 호전성 짙고 정말이지 전쟁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북녘 땅 전국은 군인들로 득실득실하고, 맞아요. 군인들 많이 있어요. 여자 군인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8년 전부터 지원제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원제는 못하라 군대를 가. 군대 가지 말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됩니다. 그래요.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수양딸도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 군대 갔다 와야 남자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1순위로, 결혼할 때 1순위로 남자 군대 갔다 왔느냐, 그거를 보더라고요. 예, 군인들 많습니다. 여군도 많습니다. 근데 저들이요, 그냥 간호병 이런 거가 아니라 똑같이 남자들과 포도 쏘고 훈련도 똑같이 한대요. 예, 그리고 북하면은요, 하다못해 조각작품마저도 저렇게 호전성을 띠는 조각작품. 보십시오. 지금 움직여서 올 것 같죠, 우리한테? 네. 아니, 북은 어쩜 조각작품마저도 저렇게 호전성을 띠는 저 무시무시한 조각작품만 있나. 네, 북의 모습 맞아요. 네, 저것도 북의 모습이에요. 왜 지금 막 달려올 것 같아서 겁납니까? 저거요? 북녘 땅입니다. 북에 가면 저런 모습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항상 북하면은 많이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예, 이제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또 북의 다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2011년 10월 제가 첫 북녘 땅에 발을 내디디기 일보 직전 고려항공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스튜어디스, 우리 남쪽의 딸들과 하나 다를 거 없지요. 그리고 저는 아까처럼 그 인민계례군 모택동 모자 쓰고 인민복 입고요, 일렬로 서가지고 삽과 군인을 메고 이런 사람들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각양각색의 옷들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청바지, 뭐 백바지도 입고 다니고요, 무슨 티셔츠, 남방 할 것 없이. 그런데 눈에 많이 띄는 게, 좀 색달랐던 게, 여성들이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아니,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였네. 무슨 이렇게 꽃가게가 많아요. 가는데 꽃가게가 그렇게 많고요. 또 의외로 꽃들을 좋아해가지고 손에 꽃들을 많이 들고 다녀요. 그게 좀 특이했어요. 예, 여기 평양의 모습인데요. 보십시오. 우리의 저 남쪽에 우리 딸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열심히 걸어가죠. 지금 북에서는요, 너도 나도 누가 화려한 양산을 지나 대회 시합에 나온 사람들 같아요. 여성분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양산들을 쓰고 다녀.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쓸 뿐만 아니라, 농촌에 가면요, 시골에서 모내기 하던 아줌마가 막 모를 내더니 딱 나와서 양산을 딱 써요. 그것도 그냥 양산이 아니라 금실 반짝반짝한 양산을 그렇게 써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제가 60년대 70년대 초에 저희 엄마 이모들 고모들이 하나같이 다 양산 쓰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 모습, 우리 선조 여인들의 옷차림이죠. 하얀 저고리에 검정 스커트가 북의 대학생들 교복 중에 하나예요. 예, 저는요, 예전에는 저 흰 저고리에 검정 스커트를 보면 유관순 누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북에 딱 가서 보니까 현대 여성이 현대 머리 스타일의 신발을 신고 저 옷을 딱 입고 가는데, 제가 처음으로 야,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강인한 기계, 그 강인한 의지, 당당함, 이런 게 막 느껴지면서,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유관순 누나에서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내가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보십시오. 또 이런데 또 이렇게 백바지를 입고 멋을 잔뜩 핀도 여러 개 꽂고 걸어가는 아가씨도 볼 수 있고요. 또 모자부터 발끝까지 색깔에 맞춰서 멋을 내고 걸어갑니다. 아가씨가, 이 아가씨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네, 지금 북에서는 쌍꺼풀 수술이 유행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었는데요. 여성들이 미를 추구하는 거는 전 세계나 어디나 똑같죠. 북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장면은요, 저희가 조선국제여행사 외국 관광버스를 타고 가니까 아이들이 헬로 하고 손을 흔들어요.
요즘 북에서는 영어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대요. 영어 교실이에요. 우리의 교실과 똑같죠? 다르다면 저 위에 사진이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기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예, 여기는 함경북도 낮은 선봉의 조그만한 시골 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쪼로로 앉아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가방을 보세요. 요즘 북에서는 아이들이 만화 캐릭터, 특히 디즈니 캐릭터로 되어져 있는 미키니, 미니니, 도나드 덕이니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 신발, 모자, 옷, 필통 이런 게 전국적으로 유행이에요. 아이들 사이에 유행이에요. 이 사진은 왜 찍었냐면요. 저 눈빛 보세요. 뭐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저 눈빛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찍은 거예요. 그죠? 보통 눈빛이 아니죠? 그리고 대도시뿐 아니라 서도시도 어디든 이렇게 공터가 있고 광장이 있으면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 붐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이 너무 이쁘죠? 킥보드를 타고 있는데 제가 사진 하나 찍을까? 그랬더니 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죠? 티셔츠에 영어 글씨와 도나드 덕 이렇게 캐릭터 있죠? 제가 북을 여행하면서 단 한 번도 한글로 써있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영어로 써있는 티셔츠를 입는데 하다못해 I love Jesus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휴대폰 사용이 막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못해 아이들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지금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예, 대학생 교복 중에 또 하나예요. 예, 신발들을 보세요. 대학생들뿐 아니라 저렇게 신발을 아주 멋쟁이 신발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신고요. 시골에 길이 막 돌길에 막 고쟁이를 입은 아줌마도 저런 신발을 신고 걸어가더라고요. 신발을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패션, 신발 패션이 정말 발달해 있더라고요. 이 장면이요. 저 수양 조카 있다 그랬죠. 제 수양 조카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데요. 남자 안내원이었어요. 이모 이름이 방현수예요. 현수가 왜 현수야? 이모 쟤네들 보시라요. 왜? 쟤네들 날라리야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날라리야? 그랬더니 이모 두 번째 있는 아이를 보시라요. 왜? 저 옷을요 저고리를 다소곳이 치마 속으로 넣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확 풀어 햇볕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모 그리고 저 스타킹을 보시라요. 스타킹에 저 무늬가 있어요. 왜? 저런 무늬가 스타킹은요 날라리들이나 신는 스타킹이에요. 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참 공손해요.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되는 이렇게 어른을 보면은 처음부터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참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보고 저는요 깜짝 놀랐는데요. 저 신혼부부가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북에서 출근을 할 때는 다 남녀가 5m 간격으로 떨어져서 인민복을 입고 삭바 개미를 들고 일하러 가자 그러고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모습이 저렇게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가요. 보세요. 젊은 청년, 젊은 아가씨 청년들이 저렇게 손을 띄고 가고요.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뒷모습 연세들이 좀 그런 분들이죠. 결혼 생활 꽤 오래 한 사람들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손깍지를 끼고 가요. 제가 부러워서 찍은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저렇게 손깍지를 끼고 걸은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저 위에서 저를 보고 있어서 제가 부러워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공원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롤러스케이트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기 좋죠. 그리고 북에서도 5월달 10월달에 제 결혼은 많이 한대요. 이때가 5월달에 저희가 갔는데 5월달에 갔더니 결혼식장이 이렇게 식당하고 붙어 있어요. 피로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장마다 저렇게 막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 때가 언제냐 하면요.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6개월 만에 간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듣고 갔냐면요.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3년간은 그 어떤 연회도 안 되고 그 어떤 결혼식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남쪽 어떤 매체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북에 가면 참 우울한 광경만을 보고 오겠구나 하고 6개월 만에 간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갔더니 저렇게 너도나도 결혼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 새색 씨가 결혼을 한 후에 너무나 힘들어서 기운이 쫙 빠져있으니까 남편이 다가가지고 새신랑이 가더니 많이 힘들디요. 내 손이 약손이야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다정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막 너무 부러웠어요.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부러웠죠. 예, 결혼하는 사람들을 어디나 가면 이렇게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많이 봤는데요. 북에서는 결혼식이 끝나면 딱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혁명열사능입니다. 혁명열사능에 가서 우리 조국을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수 있게 해준 선조들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혁명열사능에 가서 꽃다발을 이렇게 증정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은 현충원 같은 데 가는 거죠. 예, 여기 결혼식하고 현충원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결혼식 하자마자. 네, 이렇게 인사들을 하고 여기는 황해도 사리원인데요. 결혼식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 아저씨는 사진 좀 찍을까 했더니 네, 이렇게 하면 멋있을까요? 하더니 멋있게 생각됐는지 폼 잡는 모습입니다. 전철 여기 평양에 있는 전철 지하철 속입니다. 북에서도 평양에서도 출퇴근 시간에는 저렇게 지하철이 10,000원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죠. 저 뒤에 빌딩을 보세요. 저 안경 낀 여자는 보시지 마시고 저 빌딩이 갈 때마다 저 높은 빌딩이 막 툭툭 서요. 제가 2년 6개월 만에 6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빌딩이 막 서는데 지금 북에서는요 대도시 이렇게 점차적으로 건설붐이 일어나가지고 건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함흥에 갔더니 함흥에서도 또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건설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평양은 말도 못해요. 많이 변했습니다. 저기 아저씨 남자분들은 저렇게 낚시를 좋아해요. 물만 있으면 저렇게 낚시대로 들이웁니다. 예. 이거 우리 민족의 DNA가 통하는 민족적 정서가 통하는 우리 민족 그렇죠. 이리 보세요. 이리 와서 대동강 맥주 정말 맛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대동강 맥주 한 잔 드시고 가시나요? 그리고 한창 오리고기 불고기를 제일 많이 해 먹어요. 오리고기 불고기 한 잔 드시고 가시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걸어가는데 저 흰 옷 입은 청년이 맥주병 채로 들고 오면서 맥주 한 잔 드시고 가시나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왜냐하면요 거기가 뭐 맹구호가 철천지 원수 미제를 짓밟아 이런 구호만 붙어 있는데 그 철천지 원수 미제 제국의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면 제가 어떨까 싶어서 저는요 여러분 중얼중얼 남한 출신으로서 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옆에서 설경이가 네 재미동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머나 그러셨군요. 먼 길 오셨습니다. 그러면 더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더니 맥주를 막 따라줘요. 그래서 막 마시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 옆에 갈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이 흰색 옷 입고 병 들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어오더니 Are you from America? I can speak English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오리고기를 굽고 계시던 부인이 엄마 우리 남편이 인민대학습당에서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정말 잘합네 잘하지요? 막 이렇게 그러더니 막 오리고기를 막 입에다 넣어주고 어딜 가나 가무에 능한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 DNA가 통합니다. 춤추고 장구치고 여기가 제가 북에 처음 가서 3일째 되던 날 금강산을 갔어요. 금강산을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주 다복한 가정이 소풍을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아이들을 안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가 저때 처음으로 사랑하는 남북의 어린아이들아, 너네는 절대로 총구리를 서로 겨누지 말고 사랑의 눈빛만을 마주치고 사랑의 노래만을 부르고 살아가거라. 통일된 조국에서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거라라는 그런 마음이 막 용솟은
쳤던 첫 순간이었어요. 그런 감격적인 그런 순간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요, 저는 북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다들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다 걸어갈 줄 알았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갈 줄 알았는데 사진기만 이렇게 만지작 해도 사진 찍으시렵니까? 그리고 다 쳐다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진 찍자고 하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묵었던 고려 호텔 앞에서 어린아이가 예뻐서 이렇게 다가갔더니 사진 찍겠어요? 그렇게 딱 저를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예뻐서 이렇게 다가가면은 벌떡 일어나서 애기 한번 안아보실랍니까? 이렇게 다정한 동포들이더라고요. 저는 다 일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요 사진은 아이가 참 똘방똘방하니 예쁘게 아주 재미나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바지에는 아디다스라고 써있고요. 모자에는 나이키라고 이렇게 써있었어요. 예. 이 장면이 우리 남편이 시합폭탄 터뜨린 그 공주교에서 제가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네, 갔더니요, 리와요대 성악가 나오셨다면서요? 찬양 하나 불러주시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나 골라가지고 반주자한테 줬더니 반주자도 잘 반주를 해주시고요. 또 찬양대뿐 아니라 교인들도 함께 제가 부르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분 또한 제가 남쪽 출신의 동포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마음이 동했는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조카가 이모 날라리야요 했던 우리 방현수 조카예요. 얼마나 착하고요, 친절한지요. 한 번은 우리 미국 친구들, 나이가 좀 있는 미국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미국 친구들 손을 잡고 하나 자분자분 얘기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인도를 하고 안내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친구들이 홀딱 반했는데요. 우리 방현수는 여행객이 한번 돼보고 싶대요. 그래서 여행객이 돼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골프 모자를 씌워주고 여행 가방을 딱 매줬더니 우리를 다 향해서 보더니 이모 나 여행객 같디요? 그리고 지금 찍는 모습이에요. 그래 너무 여행객 같다 그러고 있는데 어때요? 똑같죠? 우리 남녀계 그 늠름한 우리 청년 아니 40살 애기 아빠들 남자의 모습이죠. 남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성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버스를 타고 60여일을 넘는 시간을 방방곡곡 다니다 보면 이런 휴게소입니다. 여행 중에 이렇게 휴게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딸이 우리 수양딸 설경이에요.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애기 육아에 전념하느라 조선국제영사를 그만뒀죠. 이 비행기를 타고 지금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삼지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찍은 거고요. 거기에 저기 삼지연에 딱 내리니까 거기가 항일 운동의 그 성지잖아요. 그곳이 항일 빨치산 운동의 그 성지였기 때문에 유적지도 다 가면 저렇게 항일 유격대 옷을 입고 다 해설을 해요. 예, 그 삼지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함경북도 나진선봉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가운데 서 계신 분이 포병 군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그 여행객들 저희 운전을 해주셨어요. 여행을 갔는데 운전을 해주셨는데 저희 남편과 저 아저씨가 나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남자들 시간이 나면 군대 얘기하죠. 밤새도록 인민군과 국군이 군대 생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부산에서 군대 생활할 때 엄청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추운 겨울에 막 빨리 가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말도 마시라. 나는 백두산에서 말이지 추운데 인민군과 국군이 밤을 새가면서 군대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둘이 얘기하면서 웃어가면서 너무 웃어가지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울어가면서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 두 사람이 인민군과 국군이 그들이 총구리를 겨누는 적의 모습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요, 저 아저씨요, 너무너무 착해요. 눈빛이 잘 안 나오는데 눈빛이 까만 게 선한 사슴 눈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슴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사슴 아저씨와 승냥이의 사진이에요. 저 모자 봐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인민계라고 못했던 무시무시한 모자. 그래가지고 멀리 했던 모자를
며칠이 지나고 한참 후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별 모자 아니에요. 그냥 참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모자인 거예요.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사가지고 남편과 제가 이렇게 하나씩 쓰고 돌아다녔죠. 여기가 평양에 있는 해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 피자가요. 맛이 좋아요. 그 셰프가 둘 다 1년간 이태리에 가서 훈련을 공부를 하고 왔대요.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세포등판, 지금 세포등판이 다 돼가지고 거기서 낙농 치즈니 뭐니 다 나온대요. 그때는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100% 이태리에서 수입해가지고 피자를 만들어서 피자 맛이 참 좋더라고요. 펩시콜라도 나와 있고요. 코카콜라도 들어와 있어요. 예, 물론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서 중국 글자가 써 있죠. 우리 딸 설경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여행을 가면요, 여행 스케줄이 딱 끝나면 다들 see you tomorrow 하고 다 방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2차, 3차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서로 웃고 울고 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저렇게 대동강 맥주, 송황 소주도 맛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약 올리는 것 같지만 할 수 없어요. 예, 거기 그 대동강 맥주의 찰떡궁합은 탈피예요. 탈피가 뭐냐면 북어예요. 북어를 쫙쫙 찢어서 와사비 경장에 딱 찍어서 먹으면 완전 찰떡궁합인데 미안해요. 네,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 먹고 사이좋게 되어질, 우리가 정을 나눌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이요, 동포기 때문에 그게 금방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제가 북에 딱 처음 발을 내디디고 2시간 만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벌써 설경이와 저는 저렇게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저건 무엇을 말합니까? 저 또한 우리가 금방 민족의 정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서 동포로서 너무 마음이 주거니 받거니 금세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만에 저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죠? 작년에 제가 여기 남쪽에 서울에 와서 강연했었죠. 얘기했을 때 김성권 화백께서 우리 수양딸과 저 사진을 저렇게 사진을 보시고 그림을 저렇게 멋지게 그리셔갖고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제가 제 책상 위에 다 걸어놓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지난 번에 왔을 때 선물 받은 겁니다. 이 장면은 2013년 8월에 제가 설경이를 만나러 갈 때 막 부푼 마음으로 베이징 평양으로 향하는 게이트 앞에 딱 앉아있는데 북녘의 두 부부가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저요? 북에 평양에 살고 있는 수양딸 만나러 가요. 그랬더니 어머나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민족이지요. 아이고 우리가 한 형제지요. 우리가 한 동포지요. 아이고 우리가 빨리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벌써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즐겁게 지내다 가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또 우리 만나자요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예, 참 따뜻한 동포들이었어요. 저들은 3년간 나이지리아에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달나라보다도 무시무시한 낯선 북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참 60년 전부터 관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네, 여기가 모란상점인데요. 우리 수양딸 설경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점이에요. 저 안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신음위를 치시면 많이 동영상물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저 안에 슈퍼마켓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설경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사간 선물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우리 설경이는 제가 물어보니까 40년 된 아파트라 그래요. 오래된 아파트죠. 그리고 2칸짜리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 한 15평에서 17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2칸짜리 아파트는 방 2개, 화장실, 부엌 이렇게 있어요. 뭐 응접실이 있지는 않아요. 방 2개, 화장실, 부엌인데요. 아기를 하나 더 낳으면 3칸짜리로 옮겨준대요. 그래서 잘됐다 설경아, 너 다음 달에 산 딸인데 빨리빨리 신청해서 3칸짜리 아파트로 가야지 했더니 설경이 하는 말,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악착같이 여기서 살 겁니다. 재건축될 때까지 살 겁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어머니 재건축되면요 최소한 4칸짜리 아파트부터 4칸짜리 방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애기 많이 낳고 싶다며 둘째 셋째. 그래서 저는 앞뒤같이 기다릴 겁니다. 재건축될 때까지. 그래. 또 재건축의 1순위가 재건축이 되어지면은요 1순위가 그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간답니다. 2순위가 그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다쳤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의 가족들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서 많이 공을 세웠다든지 일을 잘 열심히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 순서가 있더라고요. 우리 설경에는 무조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 너무 악착같이 기다렸다가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라. 제가 그러고 왔죠. 네, 우리 설경이 남편 모습도 아까 잠깐 나왔죠. 예, 같은 조선국제여행사 남편이 참 마음이 좋고 설경이를 엄청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2년 후에 다시 와보겠다. 그때까지도 이 마음 변치 않을까 또 확인해보기 위해서 내가 오겠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헤어지는 장면이고요. 예, 여기가 황해도에 있는 정방산이라는 곳에 성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불사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습니까? 성불사 깊은 밤에 울리는 풍경소리 주스님 잠이 들고 괴기 홀로 듣는구나 저서 남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저는 참 좋아하는 가곡 중에 하나라서 성불사 그러니까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성불사 깊은 밤에 이러고 막 다니고 있다가 딱 생각해보니까 어머 성불사가 친일 작곡가 홍남파가 작곡한 거지? 어머나 어딜 가나 항일의 정신으로 일떠나자 항일의 역사를 배우며 살아나가자 항일의 정신으로 어딜 가나 막 항일의 역사를 배우자 항일의 정신으로 우리는 지키자 맨 어딜 가나 항일의 정신을 아직도 추구하고 살아가는 북녘 땅에서 제가 친일 작곡가 홍남파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까 또 따라오시나요 이렇게 될까봐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은 사람이 없나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서 스님이 막 뛰어오면서 선생님 그 노래 하시나요? 저랑 이중창으로 부르시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중창으로 얼떨결에 네 스님 같이 불러요 하고 이중창으로 불렀는데 저는 1절만 아까처럼 간신히 기억하고 불렀는데요. 스님은 뭐 땡그렁 하면서 막 2절까지 멋지게 부르는 거예요. 참 멋쟁이 스님이셨는데요. 참 신발을 보십시오. 신발 또한 저렇게 멋쟁이 신발 정말 멋진 스님이셨습니다. 예, 여기가 황해도 정방산 근처에 있는 시골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요. 제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때는 매미도 잡고 시골에 가면은 매미도 잡고 잠자리도 잡고 이러고 놀죠. 그렇게 노는데 사진 찍는 데니까 수줍어서 얼굴도 못 드는 모습 예뻐서 찍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땅을 밟고 올라가서 바라본 백두산 천지의 모습입니다. 저 백두산 천지는요 그 어떤 유명한 화가도 그 어떤 질 좋은 성능 좋은 카메라로도 저 천지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로움을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우니까요 막 그 앞에 서면은 막 마음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 남편과 조국통일 만세! 조국통일 만세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조국통일 만세 그 소리 속에는 내 사랑하는 남녘동포들이 우리의 땅을 밟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이 멋진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꾸려둔 이 멋진 천지를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그 심정이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조국통일 만세의 소리가 막 저절로 났습니다.
예, 제가 힘들어하니까 우리 설경이 첫째 딸은 이제 회사를 그만뒀죠. 안내원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둘째 딸이에요. 우리 둘째 수양딸이 이름은 설향인데요. 설향이가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부축해주는 모습이에요. 거기 갔더니 다른 외국인들을 데리고 온, 안내해갖고 온 조선국제여행사 안내원들이 예, 같이 다녔어요. 안내원들을 만났어요. 예, 방은미 조선국제여행사 영어과 안내원입니다. 예, 지금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어디냐면요, 칠보산으로 가면서 지나친 길주명천입니다. 함경북도 길주명천. 그 길주명천 시골길에도 우리 아이들이요, 아리랑을 부르고 고향의 봄을 부르고 김치를 먹고 그렇게 저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 길주명천에 아주 아줌마들이에요. 깨끗하죠? 자전거 타고 어디론가 가시는데 머리 스타일 보세요.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 저 머리 스타일을 북의 아줌마들이 제일 선호하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북의 미장원에 가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있어요. 헤어스타일이. 그 요즘은 한 가지 더 늘어서 카트머리가 유행이에요. 딱 있어요. 그러면 요 머리로 해주시라요. 그럼 그 머리로 똑같이 해주는데 요 머리 스타일을 제일 여성분들이, 그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좋아하나 봐요. 많이 볼 수 있어요. 칠보산 골짜기에 젊은 부부가 예쁜 딸을 예쁘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모습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예, 우리 아줌마 멋쟁이 모자를 쓰고 앙상하지만 비록 앙상한 소를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죠. 예, 우리 북녘 땅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소달구지 끌고 가는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외가댁, 친가댁에 갈 때 보면은 많이 익숙한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개천에서 뭐 놀다가 손 흔들어주고 또 저런 소달구지 지나가는 모습 많이 봅니다.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교통수단이 별로 없어요. 주로 자전거 아니면 걸어 다닙니다. 가끔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몇십 년 전에 폐차시키고도 남음직한 버스. 저는 목탄차도 봤습니다. 그나마 목탄차도 가다가 서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서 막 고치고 있는 목탄차도 봤습니다. 좀 그나마 괜찮은 차가 군대 트럭입니다. 군대 트럭이 가끔 지나가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태워주고 합니다. 그렇게 아직도 열악한 교통 수단뿐 아니라 도로 사정도 엄청 안 좋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쓰레기통이 생겼더라고요. 예, 쓰레기통이 참 귀했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쓰레기통이 군데군데 시골에도 있어요. 저 차예요. 그나마 저 차 좀 그래도 성능이 좋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몇십 년 전에 폐차해야 됐겠죠? 그런데 저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가 손을 흔드니까 저들도 활짝 웃으면서 비록 찌그러진 차를 타고 가지만 저희들을 향해서 너무 밝은 미소로 막 손을 흔들어 줬어요. 여기가 칠보산 전망대인데요. 저는요, 어쩜 이렇게 산이 그렇게 멋있어요? 칠보산이 또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기암들이 절벽을 이루면서 그 웅대하고요, 꼭 그랜드 캐년을 더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병풍처럼 기암들이 쫙 펼쳐지면서 멋있더라고요. 칠보산이 외칠보, 내칠보, 해칠보로 하루에 다 못 보죠. 며칠을 봐야 되는데 해칠보를 지나가다 보니까 함경북도 청진에서부터 회사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을 나왔더라고요. 청진의 아가씨들이에요. 예쁘죠? 멋쟁이고요. 청진의 아가씨들이 좀 귀걸이하고 사진 찍는다니까 오케이 V 우리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딜 가나 가무에 능한 우리의 동포들, 민족들 어딜 가나 춤추고 노래하고 또 저들이요 게임을 하는데 우리 다 하는 게임 있죠. 무슨 이렇게 물동이 메고 물을 막 왔는들에게 갔다 오는 거, 둘이 다리 묶고 돌아오는 거, 풍선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거, 우리가 다 하는 그런 게임을 저기서도 해칠보에서, 칠보산에서, 청진에서 온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누굽니까? 배순희 선수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996년도에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일본의 대선수, 우리
배순희 선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일본의 대선수 다무라 료코를 그 시절에 16살의 미소녀였어요. 16살의 미소녀인 배순희 선수가 물리치고 챔피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응원했어요. 제 남편은 그냥 맥주컵을 다 뒤집어 엎고 막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배순희 선수 그때 대단했죠. 여기가 평양의 민속공원이에요. 지금 민속공원을 엄청난 큰 부지에 꾸려놨습니다. 민속공원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팔도강산에 있는 기념비적인 기념물들, 유적지들을 다 실제 크기 또는 조금 축소해서 꾸려놨는데 그 부지가 엄청나요. 평양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다 토지가 부유하니까 아마 서울에다가는 저런 거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엄청나게 꾸려놨는데 이 궁이요 발해궁이에요. 발해궁을 여러 궁들이 있어요. 뭐 조선시대 궁도 있고요, 뭐 고려시대 궁도 있고 한데 발해궁을 실제 크기로 해놓는데 원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조그맣게 보이는데 진짜 가서 보면 실제 크기예요. 발해궁을 보니까 가슴이 좋더라고요. 그뿐 아니라요. 경상도 민속관, 경상도집 민속관, 전라도집 민속관, 뭐 강원도집 민속관 이런 민속관 집들이 있어요. 민속촌같이. 그리고 하다못해 제주도 민속집도 있어요. 하루방까지 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민속 음식도 팔고 그런 엄청나게 해놨는데요. 이 탑이 황룡사 9층탑입니다. 황룡사 9층탑을 실제 크기로 해놨는데 저는 황룡사 9층탑이 저렇게 큰 탑인지 몰랐어요. 그 밑에 사람이 어쩌면 보이죠? 땅콩만한 사람? 저렇게 커야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고 그 앞에 보면 이순신 장군. 저는요 이번에 남쪽에 와서 해남 땅끝마을에 가가지고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명랑대첩에서 외척을 물리친 앞바다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요 어디서 또 봤냐면요 제 북단에 가면 3대륙이 마주치는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러시아, 왼쪽으로는 중국, 우리 북의 대륙이 이렇게 맞닿는 곳에 우뚝 이순신 장군 기념관이 서 있어요. 그리고 2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공적비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을 물리치셨대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교통도 그렇게, 저는 거기 갈 때 며칠을 걸려서 거기를 갔는데 이순신 장군은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저기 북단까지 올라가가지고요. 양쪽에 땅끝에 이순신 장군 기념비가 있고 그런 걸 보고 어머나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교통도 열악한데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지킨 우리 한반도인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찔릴까. 정말 거기서 제가 또 감동이 됐죠. 예, 그 민속 공원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젊은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양산을 쓰고. 네, 지금 평양의 거리입니다. 우리 설경이가 가고 싶어하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러니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건축물이 4개월 만에 뚝딱 지어졌는데요. 김일성 대학 교원 아파트예요. 그래서 위의 모습 보세요. 꼭 책을 펼쳐놓은 형상을 하고 있죠. 저것이 다 지어지는 즉시 다 지어졌어요. 즉시 김책공대 교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파트들이 저렇게 지어지고 있고요. 차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택시가 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차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미국 차도 보이고요, 유럽 차도 보여요. 그래도 뭐니 해도 자체 생산하는 평화 자동차가 제일 많이 보이는데요. 자동차 이름하여 뻐꾸기, 준마, 깨꾸리, 삼천리. 네, 이름이 참 정겹지 않나요? 준마, 삼천리, 깨꾸리 막 이러면서 막 다녀요. 예, 차가 많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예전에는 안 보였던 주유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곳곳에서. 여기는 교외, 평양 시내를 벗어나서 가다가 주유를 했는데요. 예, 평양의 낮 거리입니다. 이 아파트가 예술인 아파트예요. 예, 예술인들을 위한 아파트죠. 낮의 모습입니다. 좀 한적하죠.
한적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들 다 일하러 갔죠. 저 같은 백수나 이렇게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평양과 서울이 면적이 비슷한데요. 인구는 서울의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적한데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급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고급 백화점, 고급 식당, 뭐 고급 술집, 뭐 이거가 그 중에 하나예요. 해당화관이라는 아주 고급 건물이 생겼는데요. 1층에는 쇼핑센터가 있고 2층에는 사우나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3층에는 또 음식점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근데 되게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 잘 해놨더라고요. 그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고급스럽게 해놨죠. 실제로 보면 더 고급스럽고요. 음식 메뉴예요. 메뉴판도 고급스럽지 않나요? 예, 저 김치 평양 통김치 350원 이렇게 써있는데 예, 저렇게 참 정성스럽게 메뉴판도 해놓고요. 여기는 그 건너편에 있는 해맞이 식당이라는 곳인데요. 해맞이 식당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가 비엔나 커피와 또 빵을 먹었거든요. 예, 해맞이 식당에 있는 빵집이에요. 예. 빵과 비엔나 커피를 마셨는데 역시 낮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만 먹고 있었죠. 네. 그렇지만 그런 고급 빵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이용하는 찐빵집도 있습니다. 예, 이건 아주 저렴해요. 그리고 복권도 있습니다. 체육 추첨하려고 줄 서 있죠? 액정 텔레비전 2대, 세탁기 1대, 자전거 1대, 선풍기 3대, 등폭기 2대, 고급 이불 하나, 고급 담요 하나, 여름 이불이 5개에서 4채로 줄어들었어요. 누군가가 하나 사갔나봐요. 예, 아줌마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당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맥주집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요, 말하자면 우리 생맥주집이죠. 근데 그들은 생맥주라고 부르지 않고요, 가스 맥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7통씩 각 종류가 다르게 해놓고 가스 맥주를 주는데 그 맛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냥 맥주의 본고장 독일 사람들도 입을 쫙 벌리면서 이렇게 맛있는 맥주 처음 먹어봤다고. 참 여러분들도 함께 가서 참 죄송해요. 또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네, 보세요. 요즘 북에서는 여성들끼리 와서 저렇게 술을 마시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아줌마 많이 취했죠? 예, 취할 정도로 드셨어요. 예, 보세요. 이게 아주 모양을 탁 내고 여자들끼리 딱 와서 수다를 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이렇게 여자들끼리 와서 맥주 마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놀랬죠. 우리 수양딸, 2번째 수양딸 서량이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예, 헤어지고 제가 서울에 왔더니 통일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저는 막 저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올 때가 왔나 이러고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불러가지고요. 제가 네 그러고 가서 열심히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2013년 9월에 평양을 들어갔는데요. 이때는 선양을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가서 처음으로 먹은 것이 강냉이 국수. 제가 또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이 강냉이 국수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면발이요. 쫄깃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그걸 먹어보셔야만이 이해가 되는 예, 참 맛있어서 제가 메뉴판에 강냉이 국수가 있으면 항상 강냉이 국수를 먹었어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대동강 맥주 그리고 강냉이 국수를 수입하면 대박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딜 가나 공원에서 아줌마 할머니들이 취미생활로 저렇게 춤을 추세요. 덩실덩실 막 음악 틀어놓고요. 뭐 깍두기 막 이런 노래도 막 춤추시고 별 노래 다 춤을 추시는데 뭐 우리의 가락이죠. 우리의 춤사위라 그러나요? 똑같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여기는 제가 고려 호텔에 있으면서 밤마다 대동강변에 산책을 많이 나갔습니다. 예, 산책을 가려고 지금 밤에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예, 걸어가다 보니까 당창번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당창번이 되어진 역사적인 건물이 저 화살표 쪽에 있나 봐요.
찍은 거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동강변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 또 이렇게 사람들이 빙수도 사 먹고 스낵을 사 먹습니다. 밤의 거리입니다. 지하도도 건너고 해서 드디어 대동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예, 대동강변에서 사진을 찍었죠. 우리 남편 카메라에 데이트하던 두 연인이 찍혔죠. 예, 저녁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내원. 이 장면이 우리 미국에서 북에 가서 이산가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 모자 쓰신 분이요, 미국 미네소타에서 가셔서 만났는데 이분은 1년 만에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 함경북도에서부터 자강동, 양강동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1년 만에 만나서 오빠 반가워, 오빠 동생 누이하고 여동생이 북녘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산 가족들이 만나고 있는 모습이죠. 더 이상 이산 가족이 아니죠. 저들은 매번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저 허리가 굽은 누이가 함경북도 탄광촌에서 사신대요. 그래서 동생을 만나러 함경북도 탄광촌에서부터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동생분이 몸보신 시켜드리기 위해서 단고깃집, 예, 말하자면 개고깃집이요. 개고깃집에 몸보신 시켜주러 가시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산가족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 다른 이산가족분인데 미국에서 이분들 형제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 미국 시애틀에서 목사님 부부예요. 2년 만에 왔대요. 2년 만에 와서 누이를 만나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저분 참 재밌는 게 저기 자강동지에서부터 누이가 씨암닭 토종닭을요 삶아가지고 얼마나 멀어요. 거기서부터 미국에서 온 남동생 먹인다고 그거를 가지고 오고, 신천에 사는 누이는 깨밥인지 무슨 밥인지가 유명하다고 사오고, 또 어떤 분은 찰떡을 사오고 집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동생 먹인다고 또 어떤 또 누이는 사과를 몇 알을 가져왔어요. 먹어보니까 맛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 사과 동생 먹이겠다고 멀리서부터 가져와서 먹이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이 할아버지 이분이 목사님이시죠. 이 사진이 제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이죠. 제가 처음